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선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부부로서 주정 부부가 출연을 했는데 또 살벌하더라고요. 철부지 부부 같은 경우에는 공동 육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양육비가 밀린 게 한 4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사실 저는 그 영상 속의 남편의 모습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아요. 활용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실제로 아이는 엄마랑 살기 때문에 남편이 뭐 도와줘봤자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양육을 실제로 남편이 감당하는 부분은 양육비에서 까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능할까요? 양육비에서 돈을 까야 될 정도로 양육을 하고 있다라고 사실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양육을 성실하게 많이 했다. 양육비 감액 청구가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미 확정된 양육비를 몸으로 떼어가지고 깔 수 있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감액 청구는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됐을 때 일방이 법원의 판단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역산에서 2년 동안 내가 열심히 양육을 했기 때문에 양육비를 상대방한테 다 주는 게 불합리하다. 앞으로의 양육비는 감액해서 결정해다오. 법원이 경청하고 감액될 수 있겠죠. 내가 양육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양육비 지급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가 양육 안 하면 되잖아. 나 양육비 지금 안 할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되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상대방 동의도 없이 내가 양육을 했어. 그럼 그거는 그냥 애들을 더 이뻐한 거지. 그걸 가지고 발생돼 있는 내 양육비 지급 의무를 깔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정이 달라졌죠. 장래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지금 양육비 제대로 안 주는 전 배우자 어떤 식으로 참교육할 수 있을까요? 법원에 신청을 해서 이행명령을 받고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은 갑치 신청인가 해가지고 형사 처벌은 아니지만은 인신을 구속해가지고 유치장에 가둬놓을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형사 처벌 가능성도 1년 이하의 징역 내지 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처벌할 수도 있고, 뭐 1,0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제일 좋은 거는 어차피 전 배우자 돈 줄 거 못 믿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 배우자가 직장인 다니고 있고 어느 직장인지 안다. 그 직장에다가 직접 지급 명령 청구를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죠. 그러나 세금적으로 투명하게 월급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까봤자 없는 분들이 안 줘요. 철부지 부부 관련해서 최종 조정당에 싸웠는데 조정 직전에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경우 조정이 잘 안 되는지 잘 안 돼요. 이혼했을 때 양육비 산정대로 된 건데 방송에서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최소인데도 더 깎인 가격으로도 조정이 되는 거지. 전액을 다 그냥 남편한테 몰았던 것 같아요. 양육비 분담표에 나와 있는 금액은 부부 양방이 더한 금액이야. 근데 그거를 모르고 얘네가 협의할 때 남편한테 일방으로 몰았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래 양육비에 관해서는 과거에 이제 그런 잘못된 사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감액이 되거나 할 수 있겠죠. 남편이 무지개를 아직 못 주는 거지, 취업하게 되면 나중에 한 번에 요구할 수 당연히 가능하죠. 있는. 취업하게 되면 나중에 한 번에 싹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털어가셔도 됩니다. 아내분께서 결혼할 때 보증 형태로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런 것도 조정이 되는 거죠. 조정의 형태는 아주 무궁무진해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는 100명의 변호사면 한 99.9명의 변호사가 없을 거예요. 역시 두 부분은 재결합 없이 정리하는 게 맞을지 저는 조금 맞다고 봐요. 감정의 골도 깊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크게 싸우더라고요.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이혼합시다. 주정부부, 아내분이 남편분보다 8세 연상, 남편은 주구장창 TV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술만 마시고, 여성은 주구장창 교회에 가서 기도만 하고. 이거 답이 안 나온다. 서로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내분한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전화를 26통 해가지고 안 받고 막 이러니까. 남편이 전처 외대 현장을 직접 목격한 이후에 의처증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로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의처증, 의부증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나는 항상 철을 의심하는데 외부적으로 내비치진 않아. 재수씨 그렇답니다. 하루에 24시간 동안 뭐 2,400번을 카톡을 보내면서 이걸 원인으로 해서 뭐 하루 10대씩 싸운다거나 입증 자료와 함께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죠. 아내가 없어졌다고 전화를 26통, 회식도 따라가서 몰래 보기까지, 이 정도면 스토킹 수준인 것 같은데 유책 사유가 되나요? 한 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 따라가서 몰래 본다. 그렇다고 하면 유책 사유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 의심스러운 정황이야. 너무 의심스러우니까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했다. 문제 안 되죠. 유책 사유가 되지 않죠. 아내분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를 나가지고 저도 유책사유 이혼사유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느냐. 매일 교회를 가고 아예 그래서 집에 없어. 뭐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가정에 충실하다고 쳐. 새벽에 가. 남편이나 애기 뒷바라지 똑바로 한다고 하더라도 새벽 내내 서너 시간씩 매일 하면 마탱이가 가요. 그럼 가정에 충실할 수가 없어. 어느 시간에 3-4시간씩 했는지, 가정에 충실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하루 매일 서너 시간씩 교회 갔다고 한다면은 가정에 충실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기 쉽지 않죠. 남편분이 맨날 술을 드시고 아내의 생활비 200만 원 중에 80% 아시겠지만 우리 민사집행법상 최저생활비라는 게 있어요. 최저생활비도 안 남기고 술을 마신다는 거네. 이혼 사유도 되고 위자료도 많이 지급해야 될 거고요. 재산 분할할 때도 손해 많이 볼 거예요. 부부 공동 재산을 본인이 소비한 거니까. 남편이 한 달에 60번 정도는 성관계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도한 관계 요구, 이혼 사유가 가능한가요? 요구만 가지고서는 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 600번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말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에 짜증을 낸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신체적 완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런 걸로 나아갔을 때는 문제가 되지. 단순히 말만 했을 때는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욕을
요구를 한다던가 거기서 넘어가서 막 짜증을 낸다던가 욕설을 한다던가 그러면은 사실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되겠죠. 될 수 있죠. 많은 부부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한 달에 성관계 횟수 몇 번이 적당한가? 그거는 뭐 부부마다 다 다르지. 600번을 요구한다. 장난 아니잖아. 600번이면 하루에 한 20번인데 달에. 자는 시간 빼고 한 45분에 한 번씩 우리가 정해주자고. 장기적인 섹스리스 부분은 이혼 사유에 분명히 해당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응하지 않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응해야지. 왜냐면은 1년으로 치면은 그래도 12 몇 번이 번이니까. 되는 거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으면 0번 아니야. 섹스리스가 되면 이혼 사유가 되니까 그거는 피해야 된다. 저도 비슷한 한 달에 한 생각이에요. 번. 저도 비슷한 너왜 생각이에요. 나랑 비슷하게 가? 많게는 많게는 제한이 없지. 한 달에 한 10번 할까 10번? 한 달에 10번 넘어가면 이혼 사유다? 10번이 넘어가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11번째 요구하면 이혼 소장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오늘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네, 그래요. 눌러주세요. 네.